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이죠.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빈판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대체로 맑은 날씨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자, 연말 연시죠. 주말과 휴일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 또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번째 해돋이 동쪽에선 선명하게 또 그 밖의 지역에선 낮은 구름 사이로 큰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자, 원주 지역의 경우 오후 5시 19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첫 해는 오전 7시 42분쯤에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장일에서 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열립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하죠. 2022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 개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의사항 점검해 보도록 하죠. 12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최 전 지사는 이 입장문에서 KH 계열회사 두 곳이 응찰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같은 그룹의 회사들이더라도 법인명과 대표자가 다르면 유현 입찰이란 조달청의 유권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KH그룹의 배상인 회장을 사전에 만난 것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회의였으며 사전 낙찰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도로 22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km씩 상향되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강원도 내 도로 4곳의 제한 속도를 각각 시속 50에서 60km로 올렸습니다. 또 원주 태장초등학교 앞의 도로 등 18곳은 시속 30에서 40km로 조정했습니다. 또 원주 동부순환로 등 13곳의 제한 속도도 내년 상반기에 상향 조정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7시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강원 지역의 각 시군은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또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신관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국비,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같은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처음으로 9조를 넘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강원권 국비가 9조를 넘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브리핑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내년 강원 특별자치 출범 원년이기도 한데 강원도는 이제 올해 사상 첫 국비 8조 시대를 열게 된 지 1년 만에 국비 9조 시대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우리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가 총 이제 9조
83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부지사의 언급처럼 지난 9월 당초 예산안에 확보했던 8조 7,758억 원에서 2,425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겁니다. 네. 전년과 이제 비교해 봐서는 이제 8조 1,177억 원인데 9,006억 원 증가한 수치인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주권에도 뭐 상당한 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주권 같은 경우 또 여야 의원들의 활동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원주권 여야 의원 협력도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주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박정아 원주갑 의원의 활동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영 원주울 국회의원의 협력도 있었습니다. 박 의원 측이 자주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교육원 예산 200억 원이 신규 확보가 큰 성과라고 돋보이고요. 송기현 의원도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원주권 예산 확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활동 속에서 이제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200억 원,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15억 원, 태장동 캠프롱 부진에 국립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에 124억 9,200만 원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가 이제 이목이 쏠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지역구가 이제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인데 이 당초 또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신규 사업 6건의 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역 정치인들 이번 그 예산 확보전에서는 뭐 소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강원도가 재정 혁신을 위해서 이 강원도형 재정 준칙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우선 그 재정 준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재정 준칙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재정 수지, 재정 지출, 국가 채무 이런 재정 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준칙을 강원도형으로 도입하겠다는 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저희 뉴스원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김 지사는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 근거에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재정 준칙 기준 뭐 어떻게 마련이 될지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그 김 지사는 이제 그 재정 준칙의 구체적인 방식과 목표 수치를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고강도 재정혁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특별자치도의 미래 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재정혁신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서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지자체 차원의 재정 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고강도 재정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채무를 또 줄이는 부분도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을 시작으로 3년간 매년 10% 이상 이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또 살펴볼까요? 예, 그 내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10% 채무를 줄여서 규모상으로 보면 이제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현재 줄어든 채무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김 지사는 이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우발 채무 2,050억 원 등 이제 올해 하반기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도정 출범 6개월 만에 2,942억 원, 그러니까 이제 28.7%의 채무를 갚아서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 원으로 줄었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는 이제 도정 추진 사업 전반에 걸친 긴축 기조에 따라서 하반기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낭비성, 선식성 예산도 줄이고 도청 조직혁신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발 채무라고 하죠. 2,050억 원. 네. 이게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이제 강원도 이제 보증을 섰던 것을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변제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는데 예. 이걸 좀 성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할 만한 또 성격인가? 예,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채권 시장의 혼란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뭐 나름의 한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일이 빨라져서 생긴 일이기도 한데요.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이제 앞으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었는데 이건 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뭐 변제를 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채무 변제에 그 무게를 두게 된다면은 결국은 네. 이제 투자를 해야 할 것이 늦춰지지 않겠냐, 또 주저하지 않겠냐라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 분야의 예산 투자가 줄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예, 김수재 지사는 이제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이제 아낄 땐 아낀다 이런 기조하에 뭐 100만 지출은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강원권 정치권의 정말 뜨거운 이슈는 이 최무선 전 지사의 자택까지 또 KH그룹이라든지 이 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또 최무선 지사가 강원도 민주당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자회사라도 대표자와 또 이제 기관이 다르면은 이 단독 입찰이 아니다라고 보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입찰 방해로 보는 것은 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아무튼 전현 도지사 간에 또 뜨거운 또 쟁점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향후에 또 정치권의 향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원의 신관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이 12월 30일, 내일이 2022년의 마지막 날이죠. 자, 내일 31일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가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기획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준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오는 토요일인 31일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 콘서트 테마는 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로 한 해 동안 고생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1년을 잘 보낸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콘서트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올해의 마지막 기획 공연인데요. 원주문화재단은 작년부터 계절별로 테마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원주시의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월에는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기획 공연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7월에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큰 규모로 진행된 시민 화합 콘서트 꿈에 그리던 일상으로의 초대를 진행했습니다. 또 11월에는 4편의 연극을 연달아 진행하는 릴레이 연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름에 진행된 시민화합 콘서트에서 6,0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또 이런 음악 콘서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올해의 마지막 기획 공연으로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다채로운 음악과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시민들에게 사전 티켓을 배부했는데요. 원주문화재단 이상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2 원주시민 송년 콘서트는 2022년 원주문화재단의 마지막 기획 공연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원주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로 그 의미를 담고자 준비했습니다. 이제 젊은 층이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카페 1994에서 선착순으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40, 50대 그리고 60, 70대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셨고 자녀들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초대권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네, 이 공연 내용을 보니까요,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연령대의 이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또 가수들도
대거 또 이번 출연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들이 이번 공연 함께합니까? 네, 전 세대가 즐기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유명 가수들을 초청했습니다.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인 트로트부터 뮤지컬, 또 우리 전통음악, 그리고 원주시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데요. 9시부터 시작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이 울리기 직전인 1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알차게 진행됩니다. 뮤지컬 가수 최정원, 홍지민의 갈라 뮤지컬쇼로 시작해서 요즘 30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브이올스의 노래, 그리고 트롯 가수 홍지윤, 장민호, 조명섭의 무대로 이어집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로 2,200여 명의 시민만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상원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2022 원주 시민 송년 콘서트는 원주 시민이 주인이 되고 원주 시민을 위한 공연입니다. 물론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공연,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들렸다가 정말 힐링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 여러모로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저희의 타이틀입니다. 올 한해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022년의 마지막 날에 또 원주시 원주문화재단에서 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이 콘서트 티켓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관외 관객보다는 시민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10일 동안 원주 시민 초청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원주 문화재단의 SNS 채널을 구독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SNS 구독자가 1,300명 증가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40, 50대 또 60, 70대 시민들까지 초대권을 수령해 갔는데요. 1,700여 명의 신청자 중 350분을 초청해서 1인 2매씩 700여 장의 초청장이 이미 배부가 됐고요. 내일 행사 당일 오후 7시에는 선착순으로 비지정석에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일단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안전사고 요즘 좀 각별하게 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2022년과 2023년의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연시 행사, 또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정안전부의 구은종 사무관 연결해서요, 좀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말 노심초사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금년도는 예년과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많은 시민분들이 그 완화에 따른 해방감으로 행락 수요가 늘어나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 위험에도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맞이 행사, 이 동해안이 또 일출 명소가 정말 여러 곳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동해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랬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몇 년간 연말연시 축제 행사장에서의 인명피해 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특별히 연말연시 축제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내년이요. 예. 예. 자,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 정말 유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또 주된 사고 유형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그만큼 많이 참여할수록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에 남지만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는 군중 심리로 인한 흥분이나 불안감 등이 더욱 확산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네. 14년 중국 상하이의 경우에도 연말 새해맞이 행사에서 자정을 30여 분 정도 앞두고 계단에 있던 시민들 일부가 넘어지면서 시작된 사고인데 네. 전체 35명이 압사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중국애를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자체 또 정부 차원에서 좀 점검 중인 내용들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축제 행사장 내에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상황별 안전 대책이 수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는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 진입로는 확보됐는지 등을 주로 점검해서 확인합니다. 네. 해넘이 해맞이 행사장의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 데크, 그리고 계단, 난간 등 관람객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행로상에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리고 대부분 야간 행사인 점을 고려할 때 행사장 내에 조명은 충분한지 등을 점검합니다. 네. 그 외에도 방문객들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라든지 운행 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자체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점검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각자 또 모이는 장소에 모이는 분들의 안전 수칙을 함께 이 지키는 행동 요령 또 준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네, 유념해야 될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심 번화가 같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야 된다면 목적지 주변의 보행로나 시설 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측 보행을 하고 서로 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해야 되고,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와 마주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측면으로 붙어서 걷거나 공간을 확보하면서 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는 해를 보기 위해서는 어두울 때 미리 좀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어두울 때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종료와 함께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 나오면서 귀가를 서두르다 보니 혼잡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서 침착하게 이동해야 되고, 동선 표지 그리고 경찰이나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새벽에 그 해맞이를 위해서 산에 오를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네. 일독과 추락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운 날씨로 좀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여벌의 옷과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을 반드시 챙겨 가야 되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한파 쉼터와 같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시기에만 행사가 열린다면 그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될 텐데, 이 해돋이 행사 또 해맞이 행사 또 제야의 종 타종식도 있고요. 이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또 특별한 행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그 신경 쓰이고 또 꼼꼼하게 살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부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많이 긴장을 하고 네. 좀 연말 연시 시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 요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네. 그리고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 요원 안내에 따라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네. 그리고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부 말씀과 함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넘이 또는 해맞이 장소에서는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맞이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국민분들도 금년도만큼은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을 방문하실 텐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서 혼잡한 장소일수록 그 안내 요원의 안내와 그리고 기본 질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구은종 사무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지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저희 KBS 원주방송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서요. 어른 이웃들 돕기 위해 내년 말이 1월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ERS 전화번호 033-760-7126번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ERS 기부 060-700-0577번은 한 통화에 3,000원, 또 문자 기부 샵에 9004번은 한 건당 2,000원이 모금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연말연시 되고요. 저는 내년 1월 2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